안녕하십니까. 밝은자리연구원 원장 김원장입니다. 고려시대 이후로 조선시대까지 한 집안이 대단한 발복을 이루면 그 시조묘나 그 조상묘를 8대 명당이라, 조선의 8대 명당이라 또는 100대 명당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순창의 말명당은 김국류, 광산김씨 김국류 선생 묘는 첫 번째로 다뤄들었고, 두 번째 조선 8대 명당이라는 청주한씨 한란 선생의 묘를 한번 탐기해 볼까 합니다. 이 청주한씨의 시조묘입니다. 이 한란 선생은 고려 개국공신입니다. 고려를 개창하는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이 청주한씨의 시조가 되는 어떤 한란 선생의 묘로서 충청도 청주의 명문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또는 조선시대의 명문가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청주한씨 시조 한란묘를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충청북도 도청이 있는 청주시입니다. 그러면 이 청주시에서 한란묘는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 바로 이곳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면 공군사관학교가 있고 그 근처, 이곳이 한란 선생 청주한씨의 시조묘가 있는 곳입니다. 이쯤 됩니다.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면 청주 시내가 있고 그 남쪽에 공군사관학교 맞은편에 이곳이 한란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 형국을 설명해 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위치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제가 한번 표시를 해 드릴게요. 이곳이 청주한씨 시조 한란 선생의 묘입니다. 자, 보세요. 산형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가 털이 빠진 것처럼,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곰발 난 것처럼 이렇게 오돌토돌 산이 생긴 자리, 이 독산입니다. 전부 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 맥이 없잖아요. 딱 끊어져 가지고 이 독산으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이게. 여기는 가짜산으로 덮여 있고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가산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가짜산입니다. 그러나 실제 산들은 이렇게 모양 좀 보세요. 이런 자리는 대부분 반은 반향의 에너지가 나오는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청주한씨 한란 선생의 묘부터 시작해서 가중리로 해서 가자리로 해서 남이초동학 망월산으로 해서 이 라인이 전부 다 반은 반향 에너지가 나오는 자리예요. 산세가 어떤 특정한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무슨 두드러기 난 것 같이 보이죠? 피부병이 있는 것처럼 산세가 불균형합니다. 이렇게 오돌토돌. 이런 자리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명당 혈이 맺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명당 혈이 맺히느냐? 이 공군사관학교 우측, 이 공군사관학교로 표시되어 있죠. 이 가짜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이 공군사관학교 위치나 그 아래도 다 이렇게 형태가 불분명한 아주 그 흉한 형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묘도 엄청나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산에. 물이 감고 돈다고. 물만 보면 부자 되는 줄 알아요. 깝깝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산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전부 다 반응 반향 에너지가 나와요. 여기서. 반응 반향 에너지란 것은 1초, 2초 또는 5초, 10초, 20초 동안 반전하는 에너지예요.
양에너지가 5초 나왔다가 5초 후에는 음에너지가 나오고 양.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음지파와 양지파가 5초 간격으로 또는 20초 간격 또는 10초 간격으로 번갈아서 나오는 것을 반응 타락을 해요. 이런 자리에 잠자면 아주 안 좋아요. 강한 자리, 에너지가 8, 90초 정도 되는 반응 반향에서는 그런 자리에 묘를 쓰면 후손들이 다 절명해버리고, 그런 데서 집을 짓고 살면은 뇌졸중부터 시작해서 그냥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죽어나가 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반응 반향 에너지가 약해요. 무해무드가 할 정도로 5초 반전을 해요. 5초간은 양에너지 나왔다가 다시 음에너지 나왔다가 1초, 2초, 3초, 4초, 5초 이렇게 5초 반전을 해요. 이 일대가 다 그래요. 이 일대가. 이 산 불균형을 보세요. 무슨 두드러기 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피부병에 생긴 것처럼 산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자는 대체로 전부 다 반응 반향타예요. 이 한란 선생님 묘 건너편 공군상안학교 아래쪽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이 불균형하잖아요. 그러면 이 형국에서 어디에 대명당이 있느냐? 건너편 선두산이라고 있어요. 청주에. 이 선두산 자락에 대명당 혈이 있어요. 여기에 대혈이 하나 있고 묘혈입니다. 음택혈이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양택 대혈이 여기에 있어요. 이 공간 안에 굉장히 좋은 명당 혈판 큰 집터가 있어요. 그리고 대명당, 천하대명당, 대명당 묘터가 또 여기에 있어요. 청주에 한란 선생 묘 근처 선두산에는 이 선두산 자락에는 대명당 묘터가 2곳 그리고 대명당 양택 자리가 한 곳이 있어요. 보세요. 이 자리의 산의 형태와 쥐가 털 빠진 것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산이. 늙은 쥐가 털 빠진 늙은 쥐처럼 생겼잖아요. 이 자리가. 혈이 없어요. 이런 자리는. 흉지예요. 흉지. 여기 산 좀 보세요. 쭉쭉 산맥이 이렇게 잘 생겼었습니까? 그런 자리에 대혈이 맺혀요. 여기 형국을 잠깐 그려보고 갈게요. 여기가 큰 저수지가 있어요. 큰 저수지가 여기 있죠. 이 산세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잘생긴 미남 미녀를 선남 선녀를 보는 것 같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대혈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게 우백호자락이에요. 이렇게 내려와요. 이 혈처를 이렇게 감는 거지. 이게 자청룡자락이에요. 수도 없는 날개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보세요. 여기가 대혈이 있어요. 천하대명당. 형국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선두산 자락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의 형국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혈이 이 자리는 양택 집터가 있어요. 대명당 집터가 이 자리는. 여기도 형국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쪽 자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대명당 음택 자리예요. 이렇게 감고 외청룡이 또 이렇게 감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리가. 이 세 개의 대명당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 한란 선생의 묘는 명당 자리가 아니에요. 이 청주 한시의 대발복,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시작해서 대발복처는 이 묘터 때문에 아니에요.
이거는 반은 반영의 흉기터지만 그래도 에너지가 약해서 흉지파가 약해서 이 한란 선생 후손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큰 벼슬을 했기 때문에 그 아랫대 후손들이 대명당에 묻혀서 지금까지도 청주 한시가 대발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묘는 무예무득하다 할 정도의 음지음파가 나와요. 흉지파가. 이 자리에 가서 무슨 8대 명당이라고 그래요. 명당 자체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피부병처럼 이렇게 부슬부슬한 산, 이렇게 늙은 쥐가 털이 빠진 것처럼 생긴 이런 자리에는 혈이 안 맺혀요. 보세요. 산세. 요. 무슨 보글보글보글 끓어오르는 팥죽이 이렇게 끓어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불균형하게 생겼잖아요. 이런 자리는 반은 반영터란 말이에요. 대혈은 이렇게 아름다운 산에 있어요. 선두산 자락에 대혈이 3개가 있어요. 하나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집터는 쓰여져 있어요. 어느 분이 사세요. 거기서. 그리고 2개의 대명당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어요. 요 위에는. 더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자, 이곳이 바로 이 묘가 한시 시조묘, 청주 한시 시조묘 한란 선생의 묘입니다. 보세요. 음에너지가 나오잖아요. 반은 반영 흉지파가. 근데 그 에너지가 강하진 않아요. 강한 자리는 머리가 찡해질 정도로 흉지파가 나오는데 여기는 흉지파가 약해요. 이 자리가 음에너지 한번 나왔다. 5초 간격으로 돌아요. 5초간은 음에너지 나오고 그 후에는 또 5초간은 양에너지가 나와요. 양 이렇게 에너지가 음지파와 양지파가 번갈아가면서 5초 간격으로 나와요. 지구가 생긴 이래로. 짝대기 풍수들은 땅속의 에너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방을 후비고 다니면서 형국, 자청용 우백호, 이 형국이 만들어졌어요. 여기도 이렇게. 우백호자라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국만 보면 그냥 어디, 산을 후비고 다니면서 발정난 숙회처럼 그냥 산 등성이를 왜 헤매고 다녀요? 딱 보면 몇 자리가 아닌데, 그게 짝대기 풍수래. 1000년 동안에 실수예요. 대실책. 명당 에너지를 아무나 찾는 줄 알아요. 이렇게 땅속에서 솟아나는 에너지는 특별한 사람,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중에 또는 1000년 이래 몇 사람이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풍수를 공부해가지고 자청류, 우백호, 형국이 아주 기가 막혀 안산이 아주 그냥 일자문성이나 무슨 노적봉처럼 금성체가 돼 있거나 그러면 아주 환장을 해요. 환장을. 그 자리에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 딱 3평도 안 되는 사각형에서 0.5평도 있고 1.23평도 있고 2.26평도 있고 2.56평도 있고 그 혈체에서 에너지가 양에너지가 솟아나느냐 안 솟아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좌우 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름다워봤자. 달을 보러 가니까 꼭 그 손가락만 보면서 손가락에 때가 끼겠느니 안 끼겠느니 손톱에 끼니 안 끼니 아주 한심하게 가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어떻게 이 한란묘가 8대 명당입니까? 반은 반향에 플러스 마이너스 5초 간격으로 반전하는 음에너지와 양에너지가 번갈아서 나오는 자리예요. 이 한시 시조, 청주 한시의 시조와 한란 선생의 묘로 대발복을 한 게 아니에요. 청주 한시가. 그 아랫대에 후손 중에서 대명당에 다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는 무해무득한 후손들이 일을 하는데 크게 방해는 안 줘요. 이 정도 약한 에너지는. 그래도 반은 반향은 흉지예요. 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름다워요. 한란 선생님 묘가 이 둘레장도 쳐져 있고 이 담장이 딱 쳐져 있죠. 공신이라서 치게끔 했는지 또 후손이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왕들만 이렇게 왕족만 둘레장을 칠 수 있어요.
소나무도 이게 감고 돌고 언뜻 보면 참 좋은 대명당처럼 보이죠. 반은 반향터예요. 안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한란 선생님 묘는 바로 전순이라고 하는 안산이 우뚝 솟아있어요. 이렇게 전순이 솟으나 전순이 아래로 내려 있으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혈천이 아니냐가 중요하지. 어떤 짝대기 풍수는 또 이 소나무 이 자리가 좋은 터랍니다. 여기다 묘를 써야 됐는데 치우쳐 있어서 못 쓴다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은 반향 흉제. 이 근처는 반경 4km, 5km가 다 반은 반향이에요. 뭐 이 자리가 소나무 밑이 좋다고 하는 짝대기 풍수도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명당 혈처를 알아보는 사람은 몸 안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몸 안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오느냐? 양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 명당 혈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육관 선소공이나 육관 선생이나 탄어 스님이나 상월 스님이나 정도전 선생이나 무학대사나 특별한 사람만이 몸에서 양에너지가 솟아나요. 그런 사람만이 보면 바로 명당터인지 흉지인지 반은 반향터인지 금세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묘를 꾸며놨지만 여기는 비명당이에요. 청주 한시의 발복은 이 묘로 기인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반은 반향의 에너지가 약해서 후손들의 큰 파멸은 가져오지 않고 그 후손들 청주 이 한란 선생의 자식들이란 이런 분들 큰 벼슬을 하셨을 것이고 그분들이 대명당에 들어 계셔서 청주 한시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대의 가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양만 보고 이 자리를 8대 명당이라 그럽니다. 순창의 광산김씨 김극류 선생 묘는 반은 반향이 아니에요. 거기는 무해무득한 마이너스 1, 2 그 정도 2, 3이 나오는 자리고 여기는 반은 반향이에요. 양에너지 나왔다. 왜냐? 일대가 다 반은 반향 털어서 그래요. 보세요. 이 묘가 있는 한란 선생님 묘가 있는 이 일대가 다 반은 반향 터요. 다 반은 반향이에요. 음에너지 나왔다. 양에너지 나왔다. 이 산세가 이렇게 다 찌그러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자리는 대체로 반은 반향이에요. 요 건너편도 마찬가지요. 요 건너편도 여기도 반은 반향이에요. 명당 혈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리는. 어디에 명당 혈처가 있다고 그랬죠? 선두산 자락에 대명당 집터 하나. 집터가 조그마한 게 아닙니다. 명당 혈판입니다. 절이 들어갈 만한 대단한 자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곳에 대명당 묘터. 이곳으로 대명당 묘터. 이게 형국이에요. 이 세 개의 대혈이 있는 형국. 여기에 대명당이 있어요. 이쪽은 전부 다 비명당터, 반은 반향 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땅속에 에너지도 모르면서 어디나 갖다 대요. 8대 명당을. 이 한반도 남부 대한민국에는 3만 기 이상의 대명당이 있어요. 그중에 1000년 동안 쓰여진 자리는 2000기도 안 돼요. 1000기나 될까 말까 할 정도로 3만 개가 넘는 대명당 자리 아직도 안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잡아줄 수 있는 묘자리가 10개인지 100개인지도 몰라요. 제가 살아있을 때. 저는 이런 자리를 천국 산천 어디든지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지 이태리든지 사하라 사막이든지 이런 대열 자리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어디다 8대 명당을 갖다 대요. 이 반은 반향터에서 대명당은 이 한란 선생의 건너편 선두산에 있어요. 선두산에. 여기를 한번 선두산 자락을 한번 더 살펴드릴게요. 뭐 비명당, 대명당이 아닌 한란 선생 묘를 자꾸 보여드려봤자 뭐합니까? 짝대기 풍수들이나 가서 대명당이라고 그러겠죠. 짝대기 풍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고대로부터 천년 전부터 발복한 집안, 대벼슬을 했던 집안의 묘자리 가서는 명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엉터리 짝대기, 부지게인 짝대기라든가 아주 썩어 빠진 짝대기들은 대명당 자리 가서도 거기는 심지어 이순신 장군 묘자리 가서도 절반은 혈에 들어있고 절반은
혈에 안 들어있다고는 그런 소리를 해요. 아산의 이순신 장군 묘자리는 천하대명당짜리예요. 왕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예요. 혈이 굉장히 커요. 짝대기들의 그 놀라운 현올림은 정말 가히 코미디 중에 상코미디예요. 명당터에 가서는 명당이 아니라고 하고 또 명당이라고 하고, 흉지에 가서는 또 명당이라고 하고 또 명당이 아니라고. 특징이 뭐냐? 그 집안이 발복한 집안의 묘자리 가서는 잔치집이죠. 이미 발복했으니까. 구독은 내려가요. 아빠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잔치집에 가서는 아이고야, 이 집안에 큰 경사가 있을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상가집 가서는 아이고, 이 집에서는 큰 슬픈 일이 있군요. 이미 정해진 거, 남이 발복한 묘자리 가서 명당이다 아니다 하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본인은 명당터를 100년이 아니고 1000년 만년 가도 명당터라는 것을 못 잡아요. 그 에너지를 모르면. 어떻게 일반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넓은 산속에 명당혈이 있는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2평, 3평도 안 되는 자리를. 특별한 사람, 하늘이 낸 사람이 명당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몸에서 양에너지가 나온 사람. 대명당에 조상이 계셔도 대통령은 몸에서 음에너지가 나오거나 양에너지가 나온 사람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총리까지도 가고 국회의장까지도 가고 장관도 다 하지만 몸에서 양에너지나 음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듯이 상월 스님이나 이런 분처럼 천태종을 중창을 하는 그런 분들 몸에서는 양에너지가 나와요. 타너 스님도 양에너지가 나오고.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만이 이런 거대한 산천 속에 1평, 2평에 3평 이내의 명당 혈차를 소점할 수 있는 거예요. 풍수를 공부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제가 확대해 볼 때가 잘 보세요. 선두한 자락에 3개의 명당이 있는데 이 자리가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건 묘가 엄청 쓰여져 있습니다. 형국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짝대기 풍수들이. 그러나 천하대명당은 아직도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이 자리에. 여기다 10,000명을 풀어도 못 찾습니다, 그 자리. 보세요. 제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란선생 묘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거기 왜 제가 음에너지 나온 땅에 가서 내 눈을 거기다 들이대고 있어요. 명당 혈파를 받아야지. 이 자리 안에가 천하대명당이 딱 있어요. 대명당이. 그리고 이 자리, 이 원형 안에는 묘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어느 집안의 산인데 짝대기들 또 형국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자리 찾아와서 여기가 천하대명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천하대명당 자리는 아직도 비어 있어요. 이 자리를 가지고 계신 어떤 가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대신 재력이 있는 가문이어야지 돼요. 운명이 맞고 돈이 가로막고 명당 자리는 갖고 싶다 해서 조상이 명당에 못 들어가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산을 살 돈이 없어요. 또 소전 비용을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짝대기를 만나요. 그래서 한 가문이 파멸해 버려요. 여기에 대열인데 형국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우백꽃자락 이게 선두산자락으로 쫙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청룡자락이 또 이렇게 감습니다. 이렇게. 이 대혈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감습니다. 보세요. 이 봉황의 날개처럼 이렇게 수많은 산세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보세요. 이게 자청룡자락. 진해의 발처럼 이렇게. 이렇게 대단한 형국을 가진 자리를 찾아갔지만 이 안에 대혈이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다 짝대기 풍수를 100만 명을 풀어놔도 못 찾아요. 땅속은 막상 이렇게 작은 것 같아도 이 숲속을 딱 들어가면 어디 가든지 몰라요. 100평 안에서도 못 찾고 50평 안에서도 못 찾아요.
이 엄청난 대열을. 20평짜리 바다 안에서도 못 찾아요, 대열을. 그래서 형국으로 명당터를 찾을 수 있는 걸로 그런 거 없어요. 못 찾아요. 명당터는 특별한 사람만이 명당터를 소점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풍수 공부를 하고 무슨 대학에서 풍수를 가르쳐서 명당을 찾는 줄 아세요? 교수 짝대기, 박사 짝대기, 풍수책 쓴 저자 짝대기, 부직갱이 짝대기, 아무 쓸모없는 부직갱이 짝대기, 물풀의 짝대기, 또 땡초 짝대기, 중들이 또 자신이 좀 지위가 높아지면 명당을 아는 것처럼 하고 다녀요. 불교 공부를 불교철학 오래 하면 본인이 명당을 잡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터무니없는 짓이에요. 터무니없는 짓. 불교철학에 조예가 깊으시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명당을 찾아야지. 본인이 찾으면 전부 다 흉지예요. 반은 흉지. 음혈. 저는 그 사례를 너무나 많이 알아요. 이런 고귀한 형국에 혈이 있는 거예요. 대혈이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형국이 보통 형국 아니죠? 자, 보세요. 이 자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 자리하고. 이 독산 아닙니까? 홀로 떨어져 있는 객산, 독산, 똥매 그런 거예요. 부슬부슬부슬 무슨 피부병처럼 이렇게 산들이 생겼잖아요. 이건 반은 드라마 여기 위에까지 여기까지. 그러나 이 자리 산 좀 보세요. 이 형국 좀 보세요. 밑에는 저수지가 있고 자청룡, 우백호, 외청룡, 외백호 몇 겹이 감싸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 대혈이 맺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대명당이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광명한 명당 혈파가 쏟아나잖아요. 어디 가서 명당을 형국으로 찾고 산등성이를 왜 헤매고 다녀요? 딱 이 근처에만 가도 저 산에가 서기가 어려 있단 말이에요. 낮에 가도 밤에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명당은. 그래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뭘 알기는 알아야지 무슨 면장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면장 아무나 아는 줄 알아요. 풍수를 책으로 배우고 말이지. 선생한테 사사를 배워서 어떻게 알아요? 선생도 짝대기고 제자도 짝대기고. 박사기를 따면 뭐 명당을 잡는 줄 아세요? 대학에서 100년 동안 풍수를 가르쳐서 산신령이 된 사람도 풍수 여기 명당 못 찾아요. 제 말은 1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대명당 집터가 있는 자리예요. 이 안에도 엄청난 묘들이 써져 있어요. 다 비명당이에요. 이곳에서는 대명당 혈판이 있어요. 명당 혈판이 이 안에. 집터예요. 이런 자리에다가 절을 짓고 암자를 지으면 신도들이 오셔서 치유의 경험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종교시설이나 치유센터가 잘 되는 거예요. 명당 혈파가 나오는 명당터에다가 치유센터나 절이나 교회나 암자나 그걸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음지파 그냥 쏟아져 나온 자리에다가 치유센터 지어가지고 환자들 더 아프게 만들고 말이지. 죽게 만들고. 그런 자리 많아요. 치유센터 왔는데 그 자리가 음혈인 자리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저 설악산 밑에도 있어요. 암 치유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암이 치유는커녕 한 명도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는 치유센터도 있어요. 어떻게 치유센터를 음혈에다가 잡아요? 이런 자리 혈판이 커서 명당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런 자리에다가 치유센터를 만드셔야죠. 절을 짓거나 암자를 짓거나. 구독은 내려갑시다. 아 귀여워. 우리 백구두가 그냥 제 목소리가 나니까 또 좋아서 막 올라오네요. 그 다음에 이곳에 또 다른 대명당이 있어요. 저수지가 2개 있어요.
여기 저수지가 2개 있고 산세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청룡, 수많은 자청룡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외청룡,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외백호, 백호자로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곳에 대혈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이 저수지 안에 들어있어요. 딱 이 자리가 대혈 자리예요. 혈이 있는데 나중에 저수지가 생긴 거겠죠. 물속에서도 광명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 자리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이고 저수지 안에 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 에너지가 없어요. 여기 묘 많이 쓰여져 있지만 여기는 묘가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지만 명당 묘 하나 없습니다. 이 골짜기 안에도 묘가 엄청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사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산. 안산은 이 안산이에요, 이게. 안산은 빨간색으로 그렸네요. 지울게요. 이렇게 안산이에요, 이게. 이 대혈에다가 음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리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형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에 대혈, 저수지 안에 대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둘 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조상을 모시면 그 집안은 대한민국의 대표 가문이 돼요. 원하는 거 다 얻습니다. 후손이 정치하고 싶으면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사업을 하면 대기업이 되고 다 그래요. 이런 자리는. 뭐 명당이, 어떤 명당은 기업하고 어떤 명당은 법관이 되고, 명당 혈처가 직업 소개서가 아닙니다. 조상이 대명당에 들어가면 그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내력, DNA, 그거에 따라서 발복하는 거예요. 음악까지만 대음악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명당 혈처가 무슨 너는 이 직업을 가져라, 너는 저 직업을 가져, 그 직업 소개서 아니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내력에 따라서 발복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좋아하면 사업가가 사업을 일으켜서 재벌이 되는 거예요. 정치를 꿈꾸고 있는 사람 정치인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대명당 집터가 있고 이 2개가 대혈자리 돼요. 어떻게 형국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하고 비교해 보실랍니까? 이 자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형국을. 이런 자리를 조선의 8대 명당이라고 그럽니다. 이 피부병처럼 이렇게 산들이 다 늙은 털 빠진 쥐처럼 이렇게 털이 다 빠져 있는 이 산형을 가지고 그 안에 무슨 상서로운 명당 혈이 결혈되겠습니까? 이런 자리야만이, 이런 형국을 가진 자리야만이 혈이 맺히는 거예요. 한 산에는 형국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어요. 여기도 뭐 수많은 자청이 우백호가 있지만 형국으로는 혈을 못 잡는 거예요. 여기서 명당 에너지가 솟아나는데 혈파가 있는 자를 보니까 이런 형국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어다르고 아다르고 앞뒤가 다른 말이에요. 이런 대형국에 이 대혈이 세 곳이나 있어요. 이 선두산 자락에. 기가 막히죠? 여기 저수지 자락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저수지 안에 들어있는 그 형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저수지 안에 혈이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진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딱 이 자리가 있어요. 혈이. 이게 대혈이에요. 원래 이 자리가 대명당 자리가 있었는데 저수지가 나중에 생긴 거예요. 무슨 개수직진이 기가 물을 만나면 멈춰서고 기 승풍산이요. 기가 바람을 만나면 흩어져요. 흩어질 자리에는 혈 자체가 맺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리에는 혈 자체가 맺히지 않으니까 걱정을 딱 붙들어 매요. 명당 혈천은 이런 보배로운 자리에 맺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딱 저수지 안에 들어있어요. 이 저수지를 개인 소유라고 하면 물 빼고 여기다 묘를 쓰세요. 물 빼고 묘를 쓰려고 해도 이 땅이 200평, 300평만 돼도 혈처 못 샀습니다. 여기다 짝대기 풍수들 1000명을 풀어놔도 혈처 못 잡아요. 묘 1000개를 쓰면은 얻어 걸릴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생긴 자리에 혈이 맺혀요. 보세요. 산형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쭉 산이 내려와서 여기서 딱 하나 멈춰서고 자청룡자락이 여기도 묘가 많이 써졌어요. 이 자리가. 이렇게 맥이 이렇게 산세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 산을 따라서 에너지가 흘러내린 게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솟아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명당터는 명당일파는. 이게 자청룡자락이에요. 우백꽃자락은 이렇게 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안에 이 대혈이 있어요. 그리고 외청룡이에요. 이게 외청룡자락이에요. 국수봉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 몇 엄청 써졌죠? 이런 식으로 써졌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저수지 있잖아요. 소담지가 있어요. 조그마한 소담지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묘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대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로 작동하는 거예요. 혈이 맺히지 않아요. 사에는. 여 건너편에 대왕산이 있죠. 여기는 대혈의 안산으로 작동을 하고 음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라인에도 혈이 하나도 안 맺혀요. 반경 2, 3km 내에는 혈이 없어요. 다 묘를 이렇게 썼지만 의미가 없어요. 대왕산. 이 자리에 묘를 쓰면 후손 중에는 대왕이 나오나 봅니다. 군왕지지 모양이에요. 이 자리가. 산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군왕지지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직접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안산이 대왕산이에요. 임금이나 또는 대통령은 몸에서 양에너지나 음에너지가 나와야지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국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하셨던 분도 조상이 다 대명당에 계셔요.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몸에서 음에너지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국힘당 의원들 정치를 5년, 10년, 20년 한 사람들 한 번에 제압하고 1년 반 만에 검찰총장하다 나와서 바로 대통령 돼버리는 거예요. 음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음에너지와 양에너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만나면 쪽을 못 써요. 바로 다 엎어져버려요. 양에너지 가진 사람한테도 지배당하고 음에너지 가진 사람한테 아주 길을 못 펴요. 평범한 사람은. 특히나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서워서 접근도 못 해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안산이에요. 형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형국이. 이게 형국이란 말이에요. 어디 동네 이런 조그만 데 갖고 자청이 500호 따지고 자빠졌어요. 짝대기들이 하는 짓 보면요. 거의 코미디예요. 코미디. 비극을 내포한 트레저디예요. 트레저디. 언뜻 보면 웃기고 희극적인 요소가 가득하지만 그런 사람 만나서 조상 묘를 쓰면
그 집안은 골로 가버려요. 지금 유튜브 안에는 신기하게도 혈자리 반은 흉지만 잡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끼니 짝대기. 요상한 그 철근도막을 휘두르고 다니는 놈들도 있고, 철근도막을 또 비싸게 팔아먹어요. 또 그런 철근도막은 일반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고철상에서 철근도막 주워다가 팔아먹고 있어요. 그런 거는 특별한 사람이 활용한 에너지로 쓰는 것이지, 일반인이 그 손에 들고 있다고 해서 지기를 탐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엘로드라고 하는 그 안테나 같은 거 얇은 거, 그거 들고 다니면서도 명당도 못 잡아요. 그걸로. 그거는 수맥이라든가 다른 기파를 탐지한 거지, 명당 헬파를 그걸 못 잡은단 말이에요. 다 쓸데없는 헛짓거리예요. 이 명당 혈은 이 물속에 소담지 안에 들어있는 혈처도 알 수 있는 사람만이, 특별한 사람만이, 몸에서 양에너지가 나오는 특별한 이인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천하에 없는 기회와 운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집안의 대발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아요. 이 유튜브라고는 신문명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육관 손소공 계시는 그 시대 같으면은 아주 거부들이나 재벌이나 그런 또는 대통령이 되려고 한 대정치가들이나 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인이. 근데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서 이렇게 천년에 몇 명 안 나오는 김원장 같은 사람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명당, 묘터는 운명이 가로막고 돈이 가로막아요. 돈이 없어도 안 돼요. 산도 사야 되고, 산을 안 산다 하더라도 소전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저기 알아다 보면 대부분 99.9%가 짝대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명이 짝대기를 만나게 해줘요. 교수 짝대기, 풍수책을 쓴 저자 짝대기, 박사 짝대기, 별 짝대기들이 다 있어요. 건축가 짝대기, 한의사 짝대기. 저는 한 명을 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에서 풍수책을 쓴 사진을 딱 풍수책에다가 인쇄한 흑백이나 칼라도 상관이 없어요. 풍수책에 사진을 딱 인쇄해놓고 명당 운운한 사람 중에서 명당 혈처 잡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풍수책 다 봤습니다. 풍수를 강의를 해요. 풍수지리를 제자를 길러요. 아니, 이 에너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명당 혈처를 잡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제자도 못 길러요. 이 일은. 이론은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어떻게 혈자리가 어딘지, 이 넓은 땅에서 2평, 3평도 안 되는 혈자리를 어떻게 잡아요, 혈자를. 그래서 제자도 못 키우는 거예요. 제가 한 2천만 원씩 받고 제자 한 100명만 키워보면 얼마입니까? 20억, 30억 아니에요. 제자 한 명도 못 키워요. 사기꾼 키우는 거예요, 사기꾼. 에너지를 감지 못하고 이론으로 이렇게 형국만 따지고 이 산등성이를 막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사기꾼을 키운단 말이에요. 꾼기사. 사기꾼이라면 좀 뭐하고 꾼기사. 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보세요. 이 자리예요. 이 저수지 안에 대혈이 들어있어요. 이 산세 좀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혈처고 너무 재밌어서 한번 더 그려볼게요. 이 산세 좀 잘 보세요. 무슨 카카오 지도로 다 찾으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직접 또 한번 봐보세요. 직접 가셔도 돼요. 이 저수지 구경하러 가세요. 그리고 아이고야, 저 안에 천하대명당이 있구나. 저기다 우리 조상님을 모시면 얼마나 좋을까나. 이렇게 한탄도 좀 하시고요. 아이고. 이 명당 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한반도 남부에 3만 기 정도 대명당이 존재한다고 보여지는데, 그 중에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1000년 동안에 쓰여진 묘가 2000기도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비명당이에요. 다 비명당. 이 신기한 이 형국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내청용 내벽호지만 이 외청용 외벽호도 좀 전에 그려드렸죠.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도 이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딱 어디에 혈이 있느냐? 이 점 하나를 가지고 찾으셔도 그 혈처 못합니다. 이거 20평, 10평 정도는 될 겁니다. 이 점 하나가 10평 안에서 두세 평 소전 못해요. 딱 이 자리에 있어요. 딱 이 자리. 조금 비틀어졌어요. 또 안 지워지네 이게. 그냥 여기 있다고 칠게요. 카타 밑에가 있는데 여기가 대혈이에요. 광명한 명당 혈파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형국에 대명당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형국에. 아시겠습니까? 아무데나 명당 혈처는 형성이 안 돼요. 이렇게 안산도, 음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안산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형국에 이게. 좌청룡 우백호로 해서 외청룡 외백호로 해서 안산도 이렇게 딱 수구를 딱 막고 있잖아요. 아,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조상을 모시면 그 후손들은 광명한 영광을 누리게 돼 있어요. 대발복, 부귀영화가 그 집안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원하는 거 다 이루어요. 인생사에서, 짧은 인생사에서. 이게 땅속 신비한 일입니다. 이게. 이 명당 혈처, 명당 혈파가 나오는 이 따뜻한 땅 안에 조상만 모시면 그렇게 대발복이 일어나 버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조수지 아랫자리까지 이렇게 딱 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를 이렇게 혈처를 이렇게 여기서 딱 산세가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산세가 탁 이렇게 돌아서 이 혈처 쪽으로 이렇게 감싸버리잖아요. 여기서 또 수구를 이렇게 막고 안산의 수구를 막고 이런 보배로운 자리에 혈이 맺히지. 한란 선생의 묘자리 이 산세 좀 보세요. 이 산세를 어디 곰발난 것처럼 어디 피부병처럼 생겼잖아요. 산들이 여기다 형국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그래도 여기 가면 자청이 우백호가 있어요. 이 안에서 그렇게 형국만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도 묘가 엄청 쓰여요. 이 건너편도 보세요. 묘자리 보세요. 앞에 강이 환포하고 있구나. 아이고야, 이 자리가 대명당이구나. 그리고 여기다 다 썼어요. 짝대기들이. 반은 반양 흉지예요. 흉지. 이 터 전체가. 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요. 면장 아무나 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면장을 하는데요. 그 지역에서 유지들 존경을 받고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는 분들이 면장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한계저수지 있죠? 여기 황청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방금 보여드렸던 이 자리예요. 보시면 이 자리 황청리 있죠? 이 대명당 아랫자락 선두산 아래에 저수지 좌측에 황청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 황청리도 다 반은 반향이에요. 이 안에도 묘가 많이 쓰여져 있지만 요 산세 좀 보세요. 요 산 푸석푸석하고 요 지 털 빠진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요 보세요. 요 불균형하잖아요. 이 산세는 우백호자락으로 내려온 산세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생겼지만 여기 보세요. 여기는 푸석푸석하니 뭐 안에서 뭐가 꺼진 것처럼 지 털 빠진 것처럼 생겼잖아.
이런 자리는 다 반은반영 탄 거예요. 형국은 기가 막히죠. 얘가 묘가 많이 써진 이유는 형국 때문에 묘를 쓴 거예요. 짝대기 풍수들이. 아이고야, 이 자리에 자총용 자락을 보세요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고야, 이 아름다운 자총용 자락이 감고 우백호 자락이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네요. 여기가 천하대명당입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조수지도 있잖아요. 조수지 있잖아요. 조수지. 아유야, 이 자리가 천하대명당 명당 묘터가 이렇게 바글바글합니다. 라고 여기다 짝대기들 묘를 다 써준 거예요. 이 산 보세요. 요 사로 작동하는 이 산 아름다운 거 보세요. 잘생겼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있듯이. 이게 우백호 자락이에요. 저 위에 대명당에. 한개 조수지 위에 있는. 여기 자청용 자락이고. 이 산세가 아주 그냥 딱 짜임새가 있잖아요. 여기 딱 보는 순간요, 보세요. 부석부석 무슨 늙은지 털 빠진 것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전체가 반은반영타예요. 형국으로는 평생 가도 100년 1000년이 가도 명당터 못 잡는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형국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청주한시 시조묘 한란 선생의 묘를 봤습니다. 한란 선생은 1000년 전 분이에요. 1000년도 넘었네요. 그 고려 왕거를 도와서 고려를 개창하게 했던 굴량밀을 지어줬다든가 그래요. 같이 또 종군을 하면서 공도 많이 세우셨고 그 한란 선생의 청주한시 시조묘를 보셨어요. 그래도 음에너지가 반은반영 흉지파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5초 반전하는 무예무득하다고 해도 되지만 반은반영은 무예무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한란 선생의 후손들이 아주 고관 대작을 지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명당에 들어 계셔서 지금의 청주한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찌 감히 이런 자리를 팔대명당이라고 그래요. 그냥 음지음파, 반은반영파가 약한 자리예요. 아셨죠? 혹시나 청주한시 가문에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이미 1000년 전 그리고 땅의 에너지는 누구나 다 간평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입에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한시 집안이 대명문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누굽니까? 세조 때 한명회 같은 인물도 나와요. 세조 때 한명회가 세조를 도와서 계유정난을 일으키죠. 그래서 7대 왕을 섬겨요. 세조 한명회 선생은 칠삭동으로 태어났는데 한명회 선생은 어려서 아주 팔다리도 형성이 늦게 되고 막 했는데 커가면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한명회 선생이 아주 못생기고 최고도 애소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구예요. 거구. 인물도 잘생기시고 이 드라마가 다 예곡을 시키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칠삭동이로 약하게 태어났지만 커가면서 두뇌도 엄청나고 친화력도 있고 그리고 몸이 장신이에요. 거구예요. 2m가 넘는 거구란 말씀이에요. 좀 말 같지도 않는 무슨 못생기고 그런 사람들을 한명회 선생 상당부원군 한명회 군호가 상당입니다. 그래서 청주에 상당구라고 있어요. 한명회 선생의 군호를 따서 만든 거예요. 상당부원군 한명회. 딸을 2명이나 임금의 마누라 부인을 만들었어요. 예종과 명종에게 딸을 시집 보내죠. 그래서 부원군이 된 거예요. 그리고 7대를 섬겨요, 임금을. 조선 500년, 518년, 519년 역사에서 7대를 섬긴 신하는 한명회 선생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장수했어요. 72세까지 사셨어요. 청주한시 한명회 선생이.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강남구 압구정동 잘 아시죠? 부자동네. 강남구 압구정은 정자 이름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한명회 선생의 정자예요. 기록이 끼룩끼룩 내려가는
하얀 백사장과 청류가 흐르는, 지금의 한강하고 좀 다르죠. 탄천과 한강이 만나서 그 아주 푸른 백사장으로 갈매기 날아다니는 그 높은 자리에 한명의 선생이 압구정을 지어놨어요. 그 압구정 때문에 중국의 사신들이 이 조선에 사신을 와가지고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 압구정에서 술 처먹고 뱃놀이 하면서 아유 중국으로 안 가려고 해가지고 아주 큰 정치적인 걱정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떼국놈들이 그냥 우리 조선의 아름다운 풍광과 아름다운 여인과 주지육림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신들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러가지고 그랬던 자리가 압구정 한명의 그런 자리입니다. 청주 한씨는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리고 역사, 드라마, 영화 소재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계유정난, 그 무시무시한 권력가가 한명의 선생이에요. 칠삭동이라 해서 무슨 왜소하고 못생기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의식 자체를 바꾸세요. 한명의 선생은 거구예요. 거구. 머리도 좋고 신체도 아주 그냥 대장부로 아주 거구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지고 무슨 드라마 보면 왜소하고 못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또 제가 입만 열면 그냥 중언부언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데 본질만 보세요. 본질만. 제가 중언부언한 것은 그냥 손가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 생각하시고, 저 광명한 명호를 보시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잘 이해하셨죠? 오늘은 조선 8대 명당이라는 청주한씨 한란 선생의 묘를 탐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명당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명당 혈체 조상의 체백을 모시면 그 후손들은 엄청난 발복을 합니다. 부귀 영화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길은 운명이 가로막고 돈이 가로막고 그 기가 막힌 짝대기 풍수들이 그 명당토로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